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인허가나 예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표만 의식해 사업과 예산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 없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안 장유버스터미널터,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은 이곳에 16층 높이 건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난달 김해시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터미널은 1층 등 일부뿐이고 2층에서 16층까지 대부분 뷔페와 예식장, 판매시설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는 본래 대규모 점포 같은 판매시설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협의가 문제입니다. 협의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방향이 결정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단계도 아니고 지금. 이런 데다 부대 편익시설을 합친 면적은 주 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때문에 변경이 승인될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객 터미널과 그 부대 시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설정을 했었는데 터미널이 주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이 주시설이 되기 때문에 과다한 교통 수요가 예측돼서 창원시가 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통과시킨 추경 예산도 선심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농로와 마을 안길 포장, 경로당 옥상공사 등 불효 불급한 예산이 98억 원이나 편성돼 선거용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허가를 한다든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정성의 시비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만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나 예산 배정 논란이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토흔이라는 독특한 작품 세계로 유명한 도예가 이종능 선생이 40년 만에 진주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질박하면서도 개성적인 그의 작품 세계를 오승목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와 함께 깊은 잠에 빠진 소년. 작가의 어릴 적 감성이 자기에 솔직하게 담겼습니다. 지리산 흙으로 빚어 만든 질박하고 정감 어린 작품들도 그 표면 위에 수놓아진 들꽃도 흙의 흔적을 담기 위한 작가의 오랜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 숙부쟁이입니다. 숙부쟁이는 어떤 기다림을 뜻하는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좀 어떤 꿈을 이야기하죠. 토흔이라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개척해온 그가 진주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도예를 시작한 뒤 항상 새로운 기법을 추구해왔습니다. 토속적인 아름다움의 현대성을 가미해 탄생한 그의 세계는 독보적인 영역이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아온 도예가가 이제 자신의 시작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저로 하여금 이 도자기의 길을 걷도록 했던 그 시간과 공간이 있었던 이 진주에서 전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또 30년의 미래를 꿈꾼다는 도예가 이종능. 흙은 사람이요, 불은 열정이라는 그의 작가 정신이 진주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주말 동안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나들이 가기 무척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번거롭더라도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내일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하늘 무척 깨끗한 상태지만 곳곳으로 안개가 다소 짙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영하권인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는 진주와 사천 15도, 합천이 16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많이 잔잔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 통영, 창원 지역의 각종 경제 지표가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으로 정부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군산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실업률은 거제 6.6, 통영 5.8, 창원 4.5%로 군산의 2.5%보다 높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업률 증가폭도 거제 4, 통영 2.5%포인트로 0.9%포인트인 군산보다 컸습니다.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감소폭도 거제 마이너스 23.2, 창원 마이너스 12.8, 통영 마이너스 8.5%포인트로 군산의 마이너스 4.8%포인트보다 컸습니다. 경남에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아파트 만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4월과 6월 사이 경남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9,998가구로 전국 10만 5천여 가구의 9.5%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의 88.2%가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로 조사됐습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에 차량이 빠졌다가 구조된 사고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해당 장소는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유수지라며 전수조사를 농어촌 공사에 촉구했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농사활동만 가능한 유수지가 주차장이나 축사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9일 낮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승합차가 저수지에 빠져 차에 갇힌 탑승자 2명이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영기, 박정규 두 김해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추징금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두 사람이 제기한 항소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1916년 김해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에 도전했던 전영기 의원은 박정규 의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에 특화된 자원을 관광 상품화해 2020년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광 마케팅을 강화해 항노화 웰리스 관광 활성화와 오는 10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등을 지원하고 경남 관광 SNS 서포터즈단 1,000명과 대학생 SNS 기자단을 운영합니다. 또 고품격 축제 육성을 위해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7개에 올해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도 지정 축제 10개에도 3억 2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고성 당항포 관광지 개발과 육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등 21개 사업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4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